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하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남의 감일지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 감일지구 또 핫한 지역인데 이 감일지구 안에 감이동 오피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위치는 3호선 감일역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호선 연장이 이제 감일역에 들어오는데요. 이 감일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역 앞에 엄청난 오피스 건물 딱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일지구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면적 같은 실사용 면적은 36.93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5층 이제 주차장 공간부터 시작해서 지상 10층까지 이제 높은 큰 규모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 77실로 되어 있고 오피스가 91실, 상가가 87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주거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주상복합 개념이긴 한데,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77실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오피스 91실이고 상가가 87실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주거 찾는 분도 있겠지만 업무 시설로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설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 2023년도 11월 준공 예정에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할 때 우리가 교통 한번 볼게요. 지하철망을 보면요. 이 감일역이 지금 이제 예정이 있고, 감일역 도보 1분 거리에 현장이 위치해 있고, 오피스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3호선 연장이 되면요. 3호선이 이제 경찰병원 지금 5급역까지 연결될 때 5급역 연결되는데, 이 이용을 하면 이제 강남까지 연결되고, 고속터미널 다 연결되죠. 그래서 은평에서 일산, 대학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긴 노선입니다. 자, 이 3호선이 특히 좀 좋은 장점이 뭐냐면, 남과 북을 연결합니다. 자, 남쪽에 수서 일대, 그 다음에 뭐 위쪽으로 해서 고속터미널로 해서 올라가고요. 압구정을 지나서 위쪽에 종로 3가도 3호선이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호선이 남과 북에 있는 업무지를 접근할 수 있는 거와 함께 이 3호선 연결하면 9호선과 5호선도 연결해서 갈 수 있다는 거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서하남 IC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서하남 IC를 통해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무 시설, 오피스죠. 자, 오피스라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업무 지역하고 연계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기도권에 아마 신도시 가보시는 분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너도 나도 지금 지자체들이 짓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들이 짓고 있는, 자, 지자체 내에서 이제 신도시 택지 개발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짓고 있으면 어떤 지역들 꽉 차 있고 어떤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많이 비어 있는 지역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거로서는 뭐 새로 지으면 어찌 됐든 새로운 신도시를 지어 놓으면 어쨌든 입주를 하는데 업무 시설은 그만큼 교통과 다른 지역 업무 지역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바로 이 송파하고 붙어 있고 우측으로 가면 이 고덕 일대하고 연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하남 일대, 그다음에 전통적인 과거 이 공업 지역, 공장 지역들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망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일지구를 빼고 이미 송파에 어마어마한 업무 시설 자리 잡고 있죠. 뭐 보면 대학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백화점부터 해서 업무 시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생활 인프라는 가볍게 그냥 바로 가깝게 차량 10분이면 송파 일대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입지는 이겁니다. 자, 인근에 대규모 지금 지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강암지구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는 거여, 마천, 누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지금 북위례 라인 쪽, 그다음 남위례인데 이 위례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보면요, 감일지구라는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하남 어떤 관문도시, 서울로 접근한 관문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지나가는 길목이겠죠. 그리고 옆에 거여, 마천과 어느 정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좀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메리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자, 3호선이 이제 5급역에서 연장이 돼가지고요. 하남 시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2023년 착공 예정인데, 자, 이쪽은 지금 5호선 라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5호선 지금 위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호선 라인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5호선이 지금 들어왔고요. 이제 아래쪽은 3호선이 연결된다면 하남 일대가 이제 교통망이 남과 북으로 연결되는 역할이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감일역에
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으로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 구리 공간에는 지금 착공해서 2020년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성남 구리. 그래서 이 세종 고속도로가 세종까지 연결된다면 이 동북권의 세종과 연계돼 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종에서 이 구리까지 연결되는 곳에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큰 개발 호재. 어쩌면 뭐 경부고속도로 급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굵직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이겁니다. 자, 가밀동에 시작해가지고 양평군 양서면까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까지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는 뭐 서울 양양 고속도로 하나로 이용하고 아니면 아예 남쪽으로 해서 영동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원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또 이 강원도까지 접근 또는 이 양평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 가밀동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가밀동까지 있다는 거 메리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교산 신도시. 교산 신도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동북권에서 이 동북권에서 이 3기 신도시에서 교산 신도시가 굵직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굵직하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 하나의 큰 제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가밀지구는 왼쪽에는 거여 마천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교산 신도시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가 중간에 이쪽과 저쪽에 가운데 껴있는 지역들이 번창하고 막 커지는 그런 번영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가밀지구가 그만큼 업무지로도 상당히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여 마천 뉴타운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뭐 들어온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 송파파크 데일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를 했고요. 뭐 일부 지역은 존치 지역들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뭐 구역별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미 완성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지금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서쪽 라인과 동쪽 라인의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가밀지구도 매머드급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감도도 보면요. 조감도를 보면 실제 이제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오피스 옆에는 공원이 가로공원이 쭉 있습니다. 자, 판교를 가보시면요. 판교 앞에 보면 오피스 건물들이 쫙 펼쳐져 있고 앞에 공원이 쭉 펼쳐져 있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원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상가가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업무 시설들 여기는 오피스텔 구간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하면 넓은 큰 창으로 되어 있죠. 오피스는 뒤쪽은 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을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션하고 이제 뭐 우리가 뭐 벽 같은 거 가벽 설치해가지고 각각 활용도에 맞다 보니까 뭐 실제 내부 뭐 모델하우스를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하고 상가에 대한 모델하우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하우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샘플하우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든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금액은 3억대입니다. 오피스텔 금액이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 상당히 오피스는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대에 투자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주택수 포함되지 않고요. 임대가는 월 보증금 3천원대 월 100만 원입니다. 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오피스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두 개, 세 개 합쳐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당연히 보증금 이제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급이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도 지금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고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뭐 대출 이자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있을 거고 무이자가 나올까요? 아니면 또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있는데 자,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하신 분들은 또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샘플하우스 어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이 정말 괜찮은지 인근은 어떤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지 그런 청사진들 직접 눈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